안녕하세요. 3조 튜터 정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조 튜터 안령입니다. 안녕하세요. 1조 튜터 김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4조 튜터 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5조 튜터 황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 나눔 교실 수도권 지역 주관처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예술교육센터 주역주관처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예술교육센터 안일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예술교육센터 정혜민입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유기적인 소통을 도와주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담당하고 계신 오영주 대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인생 나눔 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오영주라고 합니다. 올 한해 좋은 튜터님들 그리고 멘토님들이 많이 뽑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 역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인생 나눔 학교 또한 역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인생 나눔 학교를 통해서 인생 나눔 교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면 올 한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할까요? 파이팅! 깜짝이야! 너무 좋다! 좋다! 너무 좋아! 마지막이가 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저희가 그동안 2018년부터 서경대학교에서 이 인생 나눔 교실 관련된 일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VCR로 담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2020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황윤희 튜터님이 보실 때는 오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혹시 기대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여기에는 기존에 튜터로서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존의 튜터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문제점, 보완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새로 오신 튜터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인생 나눔 교실 사업 과연 어떻게 좀 진행될까에 대한 큰 틀은 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0년은 큰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틀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요. 그래서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생 3모작 인생 나눔 학교와 그리고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 그리고 335 인생 나눔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인생 나눔 학교는 인생 나눔 교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육 과정들을 다 담고자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 나눔 학교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더 나아가서는 이 삶 속의 인문 가치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전파해 나가는 실천적인 장으로서 인생 나눔 학교가 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믿고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인생 나눔 교실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실제 인문적 소양이라고 불리우는 중장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양들을 기반으로 더 다른 세대 또 혹은 동세대 서로 만나서 지식의 장을 넘어서 삶에서 축적된 지혜들을 정말 나누고 그것들이 멘티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멘토링들 그리고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런 지혜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은 올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 인생 나눔 활동은 크게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과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지역에 중심을 좀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지역이지만 더 좁게는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이웃인 중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속의 인문 가치를 발굴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로 내가 실험도 해보고 막연한 고령 사회 속에서 실제 중장년들의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인문 가치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인생 나눔 학교에 대해서 우리
김민하 연구원께서 조금 더 자세히 올해 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산모작 인생나눔학교 왜 하나요? 네, 인생 산모작 인생나눔학교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인생나눔교실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나눔 가치를 확산함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과 그들의 학습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참여하시게 되는 건가요? 멘토 봉사단과 335 활동가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멘토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까요? 인생나눔 학교 교육은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나눔 학교의 참여자에 한해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는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생 산모작 인생나눔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지금 이 영상을 시작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총 4회차 진행이 되는데요. 1회차에서 3회차는 인생나눔 교실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멘토봉사단 분들이 사전교육으로서 교육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4회차는 335 활동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5회차에서는 멘토봉사단을 위한 공통교육을 진행해서 그때 발대식을 통해서 멘토링 전에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포럼을 2회차 진행하면서 여기에서는 일반인 참여자들도 참여하셔서 인생나눔 교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 8회차에서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희 사업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안일한 연구원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임무 멘토링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멘토가 새내기 멘티를 찾아가서 소통하고 삶의 지혜 등을 나누며 상호가치에 있는 삶을 실천하는 인생나눔 교실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의 경우는 멘토링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기관이랑 그룹을 구분을 하여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든 그룹이 기관이나 그룹이 모집되어 있지는 않고 상시 모집 중입니다. 멘티 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얼마나 멘토와 멘티가 만남을 갖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들 이런 것들에 정해져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네. 한 멘토 선생님당 한 멘티 그룹에 이제 매칭이 되게 되시는데요. 10회에서 15회차 평균적으로 한 기관에 찾아가시게 되면 멘티 그룹 한 그룹은 10명 이하로 지금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멘토링은 회당 80분에서 120분 내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2020년 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고민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즐겁고 멘토분들도 즐겁고 멘티들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세대 간의 소통 혹은 임무 멘토링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그 지속 가능에 대한 고민에서 올해 저희가 기획한 멘토링은 우리 동네 인생나눔 교실이라는 동네에서 말 그대로 일어나는 임무 멘토링을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일한 연구원님, 이 우리 동네 인생나눔 교실의 사업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안에서는 좀 멘토 선생님들이 장거리로 이제 멘토링을 나가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발상을 해가지고 졸업 멘토랑 이제 예비 졸업 멘토님께서 직접 본인의 동네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멘토링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스스로 기획하시고 운영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인생나눔 교실에 이제 3년 활동하시면 졸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시면 인생나눔 교실 너무 계속 하고 싶은데 작년에 졸업하실 때 눈물 보이신 멘토님들 꽤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실제로 이 인생나눔 교실을 떠날 때 되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떠나고 우리 동네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멘티들을 발굴한다면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혹시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 인생 나눔 교실은 언제쯤 어떻게 시작될 예정인가요? 선발 예정은 6월 중으로 할 예정이고 활동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차에 들어서는 멘토분들과 그리고 이미 졸업한 멘토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9년도 인생나눔 교실을 졸업하신 그 멘토님과 2020년 졸업 예정자이신 멘토님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간혹 이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3년 연속만 되냐? 아니면 난 1년 쉬었다 다시 했고 1년 쉬었다 다시 했는데 나는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다 합쳐서 3년이기 때문에 뭐 1년을 쉬셨더라도 멘토링 활동을 안 하셨더라도 이게 3년이 다 차셨으면은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인생 나눔 교실에는 또 졸업의 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멘토님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멘티 기관 혹은 멘티 그룹을 스스로 발굴도 하셔야 되고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인생나눔 교실은 멘토분들이 직접 기획하시는 단계는 아마 계획안까지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멘티 기간을 발굴해서 선생님들과 멘토와 멘티 기간을 매칭해 드렸다면 멘토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 지역 거점으로 하셔서 멘티 기간을 직접 발굴하시고 계획하셔서 아예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는 것까지 해서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과 우리 동네 인생나눔 교실의 좀 다른 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세요. 드디어 터졌다. 드디어 풀렸어요. 여기 보면요, 학교, 뭐 교실, 또 활동, 뭐 이렇게 여러 개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을 했으면 명확한 구분이 될까요?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업, 뭐 학교, 교실, 또 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세부 사업들로 펼쳐져 있는데. 어쨌든 인생나눔 학교,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335 인생나눔 활동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개념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그래서 이 멘토님들이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진입하시는 게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이면 여기에 참여하신 멘토님들은 335 인생나눔 활동의 지역의 활동가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인생나눔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의 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멘토 소양 또 335 활동가들의 소양 또 이 사업의 개념 정리를 위한 시간이니까 가급적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세 가지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단 우리 동네 인생나눔 교실은 2019년도 졸업하신 분들과 2020년도 졸업 예정자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신 점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사람, 그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 현직 멘토는 뭐뭐뭐에 참여할 수 있고 졸업한 멘토는 뭐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관점을 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카데미 인생학교를 공부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손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면 2020년에 멘토 봉사단으로 선발되신 멘토의 경우 네,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의 멘토로 자연스럽게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 또 그리고 335 인생나눔 활동의 그룹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우리 동네 인생나눔 교실에서 3년 차에 접어든 멘토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인생나눔 크리에이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네, 참여하실 수 있네요. 근데 단 인생나눔 학교를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이 잘 됐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건 좀 뭐예요? 졸업하신 분의 경우. 졸업하신 분들은 네, 졸업하신 멘토 봉사단 분들은 우리 동네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35 인생 나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산무적 인생 나눔 학교의 포럼에는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네, 포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인문 멘토링 현장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에서 그 멘토분들과 멘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조력자 혹은 뭐 주어진 역할들이 각각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튜터로서 이 실제 멘토링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튜터는 그 주관처와 또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그 대상처 멘티 기관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그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멘토 선생님들이 그 인생 나눔 교실 목적에 맞게 멘토링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제시하고 또 멘토님들이 이제 힘드신 부분들 또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그 학습 소모임이 있는데요. 그 학습 소모임을 잘 해나가는 게 가장 큰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2번씩은 꼭 그 한 조의 멘토님들이 튜터와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그 소모임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멘토링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또 소모임을 하면서 그 멘토링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를 그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만 봐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만 온전히 이루어져도 굉장히 멘토링의 질이 좀 높아질 거란 예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역할에서 그 튜터님들은 혹시 실제로 경험하신 바에 의해서 멘토링이 뭔가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변화하는 그런 경험들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실지. 이 신규 멘토들이 제일 그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전공해왔고 또 살아왔던 그 경험이랑 멘티 기관이랑 이렇게 딱 일치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늘 그렇게 좀 불안한데 지금 황 튜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모임에 참여를 해서 여러 그 선배 멘토들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튜터들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멘토님들 입장에서는 튜터님들이 굉장히 좀 든든한 지원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튜터님들은 멘토님들께서 멘토링을 하는 동안에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경험을 또 나누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차례 또 성숙하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각 조에 이제 저희가 이 지금 5분의 튜터분들이 계신데 그 멘토분들이 저희가 총 45분의 멘토분들을 모시고 올해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비 멘토 3분을 또 같이 모시는데 그 멘토분들을 각각 담당하시는 튜터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또 가장 밀접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조의 이 튜터분들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 선생님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1조가 어디시죠? 네. 1조 튜터 김은현입니다. 저는 아주 올해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튜터님들께도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이고 멘토님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조 튜터 안녕입니다. 학습 소모임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또 올해는 우리 그 주관처에서 튜터님들한테 2020년도에 그 학습 소모임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 튜터님들이 다 그 각 조의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기획을 하고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정상 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학습 소모임은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에 튜터가 처음 됐고 올해 2년 차인데요. 처음에 멘토님들을 대할 때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깊이 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1대1 혹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튜터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도 그 멘토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멘토링을 나갔을 때 튜터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꼬박꼬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편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분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관리, 감독하나, 평가하나.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 튜터링 하신 거에 대해서 저의 장단점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그 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회차가 점점 늘어날수록 제가 그 튜터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튜터링 시에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그러면 멘토링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에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2020년 튜터로 활동하게 된 진현주입니다. 멘토님들 만나게 될 생각에 또 멘티 기관에 갈 생각에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같이 이제 같은 조가 된 만큼 이제 매번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고 또 유쾌해지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네, 즐거운 튜터링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0년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조 황윤희 튜터입니다. 튜터로 활동한 지가 좀 연식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단연간의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사실 그 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쌓느냐가 이 사업의 그 성공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그 9명의 멘토님들이 함께 소모임을 진행할 때 정말 즐겁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만들고 뭐 강사도 초빙하고 또 멘토 선생님들이 서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했기 때문에 나름의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의 목표는 멘토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이 경험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멘토가 되실 수 있을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서 거기에 저도 주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멘토님들끼리 좀 서먹서먹해 하시거나 좀 불편해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사실 튜터가 조금만 물고 마중물 조금만 해주면 그냥 멘토님들 스스로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좀 많이 화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토 그 소모임을 할 때 좀 주제를 이렇게 멘토 삶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은 멘토링 안에서도 멘티들과 함께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모임에서 먼저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도닥여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모임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좀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제 멘토로서 멘티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 멘토분들끼리 학습하고 연구하고 또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 소모임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멘토분들은 소모임에 적극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다른 이제 멘토 선발 과정을 좀 거쳤어요. 그래서 그 2017년에 멘토 선발 과정 VCR을 좀 보고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멘토님들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모시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이 3타임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시 타임, 3시 타임, 5시 타임 총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심의위원분들한테 어떻게 심의를 봐달라. 꽤 많으시네요. 많은 심의위원분들을 모시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이 오셔서 최대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차는) 서류 심의로 진행이 되고요. (2차는) 면접 심의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 면접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5군데에서 쭉 멘토생들을 선발할 거거든요. 저는 시니어 배우예요. 현재 배우인데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배우인데 공유랑 비식하는 방법을 짓고 심리 접근은 좀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2차 면접이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다른 봉사하고 다르진 않습니다만 특히 이제 목적을 두고 또 대상이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주는 배움들은 또 남다르다. 인생이라는 게 그 시간 속에서 모여진 것들을 우리가 그들하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다른 봉사랑 다른 김현희 멘토님이 졸업을 하셨죠. 네. 2020년에는 서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전화 심의를 통해서 멘토분들을 모시게 된 거네요.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이번에 그 전화 심의로 우리가 과정을 거쳤는데 혹시 저희가 한 해마다 한 45명의 멘토 선생님들 선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80-90분의 멘토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럼 절반의 분들이 같이 함께 못하니까 이게 매년 안타까운 점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3년 연속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멘토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매번 안 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면 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뭐 좀 이렇게 해주셔야 다음번에 그러니까 선발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지원서를 이렇게 하는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원율이 그렇게 높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들보다 신규 분들의 지원자 수가 훨씬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오시는 멘토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다는 거에서 또 감사한 한 해라고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 심의 때 11명의 심의위원과 또 전화 심의 때는 6명의 심의위원을 모셔서 최대한 공정성 있게 심의를 하고자 했으나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저희는 매년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최종 합격하셔서 오늘 이렇게 멘토 봉사단, 예비 봉사단으로 하게 되신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경쟁률과 함께 저희 붙으신 거라고 생각하셔서 더 그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올해 한 해 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활동해 주시길 저희 너무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좀 긴장이 확 풀리셨나 보네요. 아까랑 갑자기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까 많이 긴장했다가 지금 아주 확 내려놨네요. 편안해졌어요. 이제 방송을 안 해. 방송을 좀 알아.